그 다음부터 196페이지. 우리 명제 쪽 뭐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필요 조건 시작부터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 그냥 간단하게 P는 Q이다 하고 명제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얘네가 참이라면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확인할 수 있다고. 어느 녀석을 분야에 따라 달라. P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봤을 때 P라는 녀석 기준으로 봤을 때 P는 Q이기 위한 그래서 충분 조건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얘를 볼 때 그냥 우리 이래로 확인하는 거겠지. 얘가 화살표를 Q한테 보냈어. 그래서 뭐 총을 쐈다. 그래서 그대로 충분 조건이라고 확인하라고 그랬고, Q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Q는 하고 쓸 수 있다고. Q는 P 위한 필요 조건. 그럼 여기서도 P라는 녀석이 Q한테 화살표를 보냈어. 그럼 얘가 총을 맞아가지고 뭐 피가 났다 라고 그냥 외우라고. 그래서 필요 조건 얘네가 엄청 중요해. 그러면 얘들이 막 부정이 돼가지고 막 not P, 막 not Q 해도 그런 걸 엄청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그대로만 보면 된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그냥 명제로 나와 있지만 진리집합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진리집합상으로. 그러면 P라는 집합은 Q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까지 확인 가능해. 그러면 얘네들이 둘 다 막 그 P에서 P이면 Q이다도 만족을 하고 반대 방향 Q이면 P이다도 만족을 한다면 해가지고 우리 확인 하나 했었어. 그럼 그런 애들을 충분 조건이기도 하고 필요 조건이기도 하다 해서 필요 충분 조건을 한 번에 묶어서 봤었다고.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라면 얘네로 인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얘네로 인해서 얘로 우리가 진리집합상으로 봐버리면 P는 Q집합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얘는 Q는 P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내가 진리집합상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Q도 P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대. 그럼 얘네들은 P하고 Q가 같은 집합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이었다 라는 말이지. 그러면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1126번. 봤을 때 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에서 얘는 p가 두 개 나와 있냐. 그냥 하나 오른쪽 거를 q로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p라는 녀석은 2x 더하기 5는 x 더하기 2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q라는 녀석은 x제곱에 ax 더하기 b는 0 하고 나왔는데, 얘네 볼 때 우리가 조건으로 보면은 지금 확인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얘네들을 그냥 진리집합상으로 봐버려. 그냥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니까 난 얘를 진리집합 p 해가지고 나 여기에 대해서 원소로 내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럼 얘를 확인해 보면 이거 먼저 식을 바꿀까? 이제 뭐 식 이항시켜서 x는 마삼 해가지고 이 진리집합 p에 대해서 만족하는 원소는 3이야. 그냥 P집합은 3이야 라고 내가 쓸 수 있다고. 그지? 그러면 Q집합은 뭐가 나와야 되냐라고 내가 쓸 수 있을 텐데 걔네들이 문제를 좀 읽다 보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나왔다고. 그럼 어쨌든 Q에 대해서도 원소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마이너스 3이다 하니까 얘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3이 원소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근이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게끔 그냥 바꿔놓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여기서 쟤네 그냥 A는 6이고 B는 9다 하고 해놓으면 되지. 우리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확인했고, 그 다음 그 다음 거 1129번 우리 3단론법으로도 이 문제가 응용돼서 나온다고. 그럼 3단론법이라는 거는 뭐 기억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네. P는 나다리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바로 이렇게 써야지. not R이면 P다가 참이다 하고 확인하자고. P는 나다리기 위한 필요 조건.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R이면 Q이다 가 참이다 라고 우리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참이다를 그냥 싹 다 없애고 그냥 얘네를 만족을 해 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나왔으면 우리가 뭘 바로 확인하자고. 대우 확인하자고. 대우. 얘네 대우는 not P이면 R이다. 얘네 대우는 not Q이면 not R이다 하고 두 가지를 더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항상 참인 명제를 고르세요 하고 나왔으니까 얘네 둘까지 대우를 썼을 때 나는 3단 논법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내가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럼 만들 때 뭘로 갈까? 얘네로 갈까? not P면 R이다 해서 R이면 Q이다까지 연결시킬 수 있지. 그래서 not P이면 Q이다까지 연결시킬 수 있고 얘네 대우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지. not Q이면 P다까지. 그러면 얘가 5번이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not Q이면 P다 5번. 그 다음에 문제 마지막 1132번. 1132번에서 두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걔네 다 썼냐? 다 썼어? 응. 그래서 우선 3단원법 너희가 할 때 그냥 빠르게 할 수 있어. 대우 쓰고 그 다음에 뭐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있나 하고 확인하라고. 그럼 332번도 그냥 조건으로 나와 있을 때 너네 할 줄 알 텐데 그냥 글로 나와도 조건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막 가조건하고 나조건이 모두 참해. 그래서 가조건을 보니까 뭐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자율주행 차량을 좋아한다. 자율주행의 차량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전을 잘한다. 여기 나와 있는데 얘네를 그냥 구분을 짓고 갑시다. 글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 기호로 쓰는 게 좀 더 편하지. 뭐 게임을 잘한다. 난 얘를 조건 P라고 내가 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을 좋아한다. 이거를 뭐 조건 Q라고 하고 그 다음 뭐야? 운전을 잘한다. 운전을 잘한다라는 녀석을 R이라고 한다 해봅시다. 그냥 그러면 이제 가조건이 뭐가 나오냐? 가조건이라는 녀석은 그냥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야 게임을 잘하면 자율주행 차량을 좋아할 거래. 그래서 P이면 Q이다. 그 다음 나조건. 나조건은 자율주행 차량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전을 잘한다. 얘는 Q이면 R이다. 그래서 이 선지에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나와 있는데 얘네에서 그냥 지금 가하고 나조건 P이면 Q이다랑 Q이면 R이다를 활용해서 맞는 걸 찾아보라고. 그럼 1번부터 해봐. 1번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게임을 잘한다. 운전 R이면 게임을 잘한대. 게임 잘한다가 뭐야? P잖아. P. R이면 P다. 얘네를 만족하게 만들 수 있냐고. 만들 수 있냐고. 만들 수 없죠. 그 다음 2번 게임 잘하는 사람은 운전을 잘한다. 게임 잘한다는 P잖아. P이면 운전을 잘한다. R. 야 P면 R이다. 바로 답 나왔네. 가조건은 P이면 Q이다고 3단 논법을 이용해서 Q이면 R이다를 연결시켜주면 P이면 R이다 바로 나오죠. 답은 2번. 네, 이제 여기 이용해서 하나만 더 1134번 좀 자주 나오는 거. 1134번 같은 거는 살짝 말장난이에요. 이런 건. 그래서 우리 막 추리 게임 하듯이 그냥 그런 거 확인을 해야 돼. 지금 보니까 뭐 수지는 수랑 뭐 쓸까? 수지는 서울에서 살고 있다. 서울. 송이는 서울에서 살고 있지 않대.
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각각 서로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어야 되고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하였다고 할 때 이제 뭐 차례대로 나와요. 노래 찾으세요라고 나오는데 얘네들 이제 그냥 구분만 잘 지으면 돼.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 그냥 첫 번째 경우 수지가 진실의 경우, 뭐 두 번째 송이가 진실, 세 번째 민준이가 진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하라고. 수지가 만약 진실이다면 해서 세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수지가 진실이면은 수지는 서울일 거야. 근데 송이는 거짓말을 쳤다는 소리지. 그럼 송이는 서울에 살고 있단 말이야. 뭐 여기부터가 지금 모순이 생겼네. 이거 일반 경우 아니에요. 다음 2번 송이가 진실일 경우. 그러면 송이가 진실이면은 송이는 서울에 살지 않아요. 그럼 서울에 살지 않는단 말이 무슨 소리냐면 뭐 셋 중 하나니까 광주 아니면 부산에 살고 있단 말이더니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 얘가 진실이야. 그럼 수지는 거짓말이니까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네. 뭐 송이랑 똑같은 지금 상황인 거죠. 광주나 부산에 살고 있다. 근데 민준이도 거짓말일 거잖아. 광주에 살고 있지 않다가 거짓말이래. 그게 부정을 시켜봐. 얘는 광주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야, 3명 중에 보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지? 그럼 이 경우도 아니야. 그럼 세 번째 경우 있죠. 확인만 해봅시다. 민준이가 진실이라면 민준이는 광주에 있지 않아요. 서울 또는 부산이야. 그러면 나머지들이 거짓말이야. 송이는 서울이란 말이야. 그지? 송이는 서울이고 수지는 서울이 아니야 라는 말이니까 광주나 부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끼워 맞추면 된다는 소리. 송이가 서울이면은 얘가 서울 일리가 없고 민준이는 부산. 민준이가 부산이면은 수지는 광주 하고 우리가 끼워 맞출 수 있어. 은근히 자주 나온다. 그 다음에 뒤로 몇 장 넘겨서 절대부등식. 이제 절대부등식이 뭔지 확인하고 갈 거예요. 이제 우선 이건 봐봐. 그냥 간단한 개념.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웠을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등식. 절대 부등식은 말 그대로 부등식이야. 근데 부등식을 하기 전에 등식이라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등식은 그냥 등호 들어간 녀석인데 걔네들은 두 개로 우리가 쪼갤 수가 있어. 우선은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쪼갤 수 있어. 그럼 방정식이 뭐냐? 만약에 우리 명제할 때 살짝 많이 봤겠지만 x는 1이다. 이거 방정식이지? 방정식인데 x 값에 따라서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가 갈린다고. 그지? 근데 항등식이 뭐야? 항등식 항상 참이 되잖아. 항상. 그래서 얘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해서 참이냐 거짓이냐 가릴 수가 있고 항등식은 무조건 참이야. 그러면 부등식도 그렇게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다. 그래서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이랑 절대 부등식으로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건 부등식이 뭐냐? 조건 부등식 너네가 그냥 알고 있는 게 조건 부등식이야. x는 1보다 크다 이런 게 조건 부등식이야. 아무런 뭐 다른 게 없이. 그럼 x 값이 만약에 2야. 그럼 만족을 하네. 그냥 참이지. x가 만약에 0이야. 그러면은 거짓이지. 참하고 거짓을 우리가 가릴 수 있다고. 그래서 막 우리가 참이 되는 것들 해가지고 회를 구한다 라고 했었지. 그러면 절대 부등식이 항등식 개념처럼 무조건 만족하는 부등식으로 생각하자고. 무조건 만족한다. 그러면 보통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책에도 많이 있겠지만 너네가 문제 풀면서도 많이 봐요. 간단한 것들은 뭐 이런 절대값들을 많이 사용해. 그리고 조건이 어느 정도는 붙어요. 보통은 실수로 많이 붙어. 보통은 실수. 왜?
절대값 실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대. 걔는 무조건 자기 자신보다 크거나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한단 말이야. 또는 제곱을 했어. 어떤 실수를 제곱을 했어. 야, 제곱을 했으면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아.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1185번 볼 건데 문제 몇 가지 확인하면서 그냥 이것만 살짝만 기억하면 돼. 절대부등식 파트에서는 절대값을 씌운 녀석들 많이 이용할 거고 제곱을 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거야. 그럼 제곱을 이용한다 소리가 지금 이제 우리 곱셈공식도 많이 나와. 1185번 하나씩 더 확인해 봅시다. 1번 a 더하기 a분의 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우리가 보이래. 그러면 절대 부등식이라면은 어떠한 조건이든지 다 참이 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1번부터. 야, 1번은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을 제곱을 해보자. 얘네의 제곱 그리고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우리가 쓸 건데 지금 얘 a 더하기 a분의 1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뭐 전개를 해보면 a 제곱에 플러스 2에 a 제곱 분의 1이니까 이 4를 이항을 시킬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이항을 시켰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 그죠? 제곱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식을 a 제곱에 빼기 2에다가 더하기 a 제곱분의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쓸 수가 있고 얘네들의 식을 어떻게까지 써야 돼? a 빼기 a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쓸 수 있다고. 맞아요. 응? 그건 맞은 거예요. 절대부등식이 아닌 것은 잠깐만 제곱을 시켰어. 4에다가 1의 제곱을 4하고 빼기 4는 5고 마이너스 2의 1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1번은 맞는 식이 되겠는데? 그죠? 우리가 제곱을 시켰고 제곱에 4를 넘겼어. 2에다가 마이너스 2 나왔고 얘네 만들 수 있잖아. 그냥 1번 만든 식 되겠네. 그럼 2번. 그럼 2번은 a 제곱에 더하기 a 플러스 1 얘는 0보다 크대. 그럼 얘들도 똑같이 우리가 이용을 해볼 거야. 우리가 보통은 제곱식이나 절대값을 이용한다 했으니까 얘도 제곱식을 이용을 해볼 거거든. 그러면 제곱식 어떻게 이용해? 앞에 거 두 개를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좀 어떻게 잘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a 제곱에 더하기 a를 어떤 식이 있어야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냐? 더하기 4분의 1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어. 그치? 그러면 뭐가 남아? 4분의 3이 남아. 4분의 3이 남아. 그러면 얘네를 a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3은 0보다 크다고 내가 쓸 수 있다고. 그럼 봐봐. a는 실수야. 어쨌든 뭐 a에다가 2분의 1을 더해. 얘도 실수란 말이야. 실수에다 제곱을 했고 더하기 4분의 3이 됐대. 얘는 당연히 0보다 크죠. 이것도 맞는 말. 그 다음에 3번. 3번은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얘는 4ab보다 크거나 같을 거래. 그럼 얘네도 확인합시다. 얘네도 우리가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전개를 해볼 건데 a제곱에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에 빼기 4ab를 넘겨. 플러스구나. 플러스 a를 넘겨. 넘겼을 때 a제곱에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그래서 얘도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다. a 빼기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다음에 4번 좁으니까 조금 넘어갑시다. 4번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어. 근데 얘네는 두 배에 a 더하기 b에 빼기
1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이 확인을 해봐. 그럼 얘네도 우리가 지금 제곱이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래서 나머지를 싹 다 넘겨보자. 넘겨보면은 a제곱에 b제곱에 2배를 해서 다 넘어갈 거니까 빼기 2a 빼기 2b 플러스 2로 넘어오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쪼개놔야 돼. 이 플러스 2를 아래다 씩 쓰면서 플러스 2를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로 하나,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로 하나. 그래서 얘네들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a 빼기 1의 제곱에 b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실수 제곱에서 두 개 더한 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다음에 그럼 5번이겠네. 5번도 확인해보자. 5번은 절대값 a 플러스 1 얘는 크거나 같아. 뭘로? 절대값 a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얘네들도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얘들을 절대값들도 제곱을 하면은 절대값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어. 그래서 없애볼 거야. 절대값 없애버리면 제곱해서 a 제곱에 2 곱하기 절대값 a 이렇게 나와야 돼. 얘네 전체 제곱하면 플러스 1. 얘네들도 전체 제곱했을 때 뭐 나와야 되냐? a 제곱 2a 플러스 1. 그럼 얘도 맞는 건데 이렇게 사라지고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뭐가 잘못됐어? 네, 1번이 틀렸다는데요. 1번 부동식이 아니고 얘를 제곱을 했어. 네, 뭐시 잘못 썼나? 2를 있잖아요. 2형 했는데 0 되지 않나요? 애초에 a 더하기 a분의 1 제곱한 게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 더하기 2잖아요. 그럼 2하면 0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제곱했니? 아, 여기도 제곱했어요? 그렇지, 전체 제곱한 거지. 4. 전체를 제곱한 건데. 뭐가 잘못됐을까? 맞는 것 같은데? a 제곱했고 a 제곱했잖아. 제곱을 했어. 제곱에 1. 아닌데? 1에다가 2 맞잖아. 제곱에 2에다가 제곱했고 제곱해서 넘겼어. 우선 얘는 알아보고 한번 말해줄게. 1번이라고. 우선은 시간이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그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거다라는 거. 근데 여기 파트를 문제 풀 때 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 우리가 제곱을 만들거나 뭐 절대값을 이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지금 볼 때 1161번 야, 1161번 보면은 나머지 것들도 너네가 해볼 거야. 쭉 해볼 건데 디귿만 봐봐. 디귿. 지금 여기 문제 보면은 기억하고 니은은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제곱을 시키고 막 절대값을 없애고 막 루트를 없애고 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데, 디귿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대로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시켜볼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루트 2a 더하기 루트 b 얘는 크거나 같대. 2배의 루트 ab 하고 나왔어. 얘네 제곱시키면 그냥 하나 떠. 얘네 제곱시키면 뭐 나오냐? 2a에다가 더하기 2루트 2ab 더하기 b 하고 나와가지고 얘들은 크거나 같다. 4ab 막 이렇게 식이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야. 보통 너네들이 뭐 제곱을 시키거나 완전 제곱식으로 확인해 봤을 때 식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얘네들은 살짝 틀린 것 같다라고 유추를 해버리고 그냥 거기서 찍으면 안 돼. 얘네 그냥 틀린 것 같다 하고 아니야 하고 찍지 말고 반례를 찾으라고. 반례. 그럼 반례가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나는 루트 2
뭐 이렇게 이 루트 이런 걸 보니까 A 자리에 2를 대입해 보고 B 자리에 4를 내가 대입해 볼 거야. 어쨌든 문제에서는 양수 A, B니까 만족하죠. 그러면 A 자리에 2를 대입을 했어. 2. B 자리에 4를 대입을 했어. 그럼 얘도 2. 걔는 둔다. 그리고 크거나 같아. 뭐보다? 2루트 8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내가 확인하면은 4는 4루트 2보다 크거나 같대. 여기서 모순이 생겼네. 그래서 디귿은 틀리다. 라고 확인해버려. 네, 1159번 한번 풀어보고 있어봐봐. 1159번. 지금 159번 했어? 이제 1159번 했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경희 1159번 해봐. 아마 기억하고 니오는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디귿만 딱 보면 되지 않나? 그럼 경희한테 다 해줄까? 봐봐, 앞에 봐봐. 아마 이제 몇 번까지 했냐? 기억했냐? 응, 기억 봐봐. 기억 같은 거 a제곱에 마이너스 a b제곱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네들도 앞에 있는 얘들 보고 우리가 완전제곱 시험 만들어 보자고. a제곱에, 그러니까 얘 완전제곱 그대로 만들게. a 빼기 2분의 1 b의 전체 제곱으로 내가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뭐가 남아야 되냐면 4분의 3 b제곱이 남는다. 그럼 봐봐, 앞에 있는 거는 실수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지? 얘도 4분의 3 실수의 제곱, 그래서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기억나자. 그다음 니은을 보니까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얘는 크거나 같아. 루트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나왔지. 얘들도 루트가 나와 있으니까 제곱을 시킬 거야. 제곱시켜. 전체 제곱에 얘 제곱시킬 거니까 a 더하기 2루트 ab 더하기 b. 그러면 우변에 있는 거는 그냥 a 더하기 b라고 나 적어도 상관없지. 문제에서는 의미 아닌 실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의미 아닌 실수가 뭐 조건에서 의미 아닌 실수가 아니라 그냥 실수였으면 원래 절대값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그냥 없애버려. 없애니까 루트 ab 자체도 그러면 양수일 거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디귿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얘네는 루트 A 루트 B 루트 CA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을 싹 다 좌변을 이항을 시켜줘 볼 거야. 이항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빼기에 0보다 크거나 같냐 라고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곱하기도 우리가 힘들고 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곱셈 공식을 생각해 줘야 돼. 곱셈 공식. 우리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 루트 C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가 루트 A 같은 거를 우리가 뭐 치환을 해가지고 A 제곱, B 제곱, C 제곱 생각해버리고 그 얘가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런 말이네. 네. 그럼 곱셈 공식 2분의 1에 괄호 치고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이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네. 실수 제곱에서 더하니까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말. 이것도 맞다는 소리죠. 그리고 1158번 1번 계속 보다 보니까 얘도 그거네. 아까 의미 아닌 실수 말하니까 딱 깨달았어요. 얘들도 지금 실수일 때라고 나왔잖아. 실수일 때. 그지? 그럼 실수일 때니까 여기서 역수꼴이 나오면 좀 실수할 수 있거든? A 더하기 A분의 1이 2보다 크거나 같던데 우리가 역수꼴이 나오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절이 음수가 들어간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나와버리네. A가 마이너스 2다라고 나와버리면 무슨 바로 나와버리죠? 이해되냐? 제곱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곱하는 경우에서는 이 경우가 지금 사라져버리는 거야. 우리가 제곱을 할 거면은 음수일 때 제곱이면은 부호가 바뀌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실수하지 말자고. 그래서 그냥 실수일 때랑 양수로 나올 때랑 좀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 풀다 보면은 조금씩 눈에 보일 거야. 그리고 뭐 1162번이나 63번 같은 거는 박스 채우는 문제니까 좀 보시고.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1164번 1164번 같은 것도 니은만 봐도 될 것 같은데? 기억, 디귿, 리을 알아서 제곱해봐. 기억, 디귿, 리을 알아서 제곱해보면 너네가 눈에 바로 보일 건데 니은 봐봐. 니은 A 빼기 B의 절대값 얘는 크거나 같아. 그리고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절대값이 막 엄청 많아요. 절대값 A에다가 빼기 절대값 B의 절대값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난 얘들의 절대값이 나와 있으니까 제곱을 시켜볼 거야. 그럼 제곱시킬 때 얘네 제곱시키면 어떻게 나오냐? 얘 제곱하니까 A제곱 빼기 2배의 AB의 절대값 더하기 B제곱 나오게 되고 얘들을 크거나 같음을 내가 보여야 된대. 근데 난 얘를 제곱을 시킬 때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아래까지게 얘를 그냥 A 얘를 그냥 B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밖에 있는 절대값만 내가 없앨 거야. 제곱을 해서.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절대값 A를 제곱한 거야. 그지? 그 다음 빼기 2배에 절대값끼리 곱하니까 어쨌든 얘도 나중에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으로 내가 쓸 수는 있다고. 그럼 여기 봐봐. 얘는 어차피 A 제곱이야. 얘도 어차피 B 제곱이야. 이렇게 두 개 사라져버려. 그렇게 사라지게 만들어 버릴 때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어? 뭐 마이너스 2까지 내가 곱해서 절대값 AB는 절대값 AB보다 뭐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 그지? 그럼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이죠. 여기에서 절대값이 사라지구나 소리. 이거 잘못 썼네. A 그냥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사라지겠네.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녀석은 없는 녀석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게 우리 절대부등식에서 사용되는 개념.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곱을 못하면은 뭐 어떤 발레 같은 것도 찾아보고 문제 쭉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유형부터가 좀 자주 나오는 것들 나오죠. 우리 절대부등식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두 가지 있어. 두 가지.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제가 거의 다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얘네를 줄여서 그냥 산술기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산술기하가 어쩔 때 쓰이는 거냐? 얘들이 무조건 양수. 양수일 때 쓰인다. 그럼 양수일 때 AB, XY로 할까? AB로 해. A 더하기 B의 절반. 이게 산술 평균이야, 평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 예. 그지?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배 곱해서 루트 씌운 것보다 크거나 같아. 예. 이게 산술기하.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 얘네들을 분수꼴이로 실어가지고 형태를 살짝 바꿔주긴 해요. 두 개를 더한 거는 2배의 루트 AB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 예.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인데,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문제에다 적용시킬 때 언제 적용을 시킬 거냐? 딱 봤듯이 A 더하기 B나 A 곱하기 B를 내가 좀 구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책에도 나와 있을 거지만 뭐 합이 일정하다, 곱이 일정하다라고 나오는 것들이 그냥 얘 값이 나왔을 때는 곱을 구할 수가 있어. 네. 곱의 값이 나왔을 때는 합을 구할 수 있어. 네. 라는 식으로 왔다 갔다 사용을 하세요. 그다음 뒤에 바로 나올 거지만 호시 슈바르츠라고 있어요. 이건 긴 게 크다. 응? 긴 게 큰 거 아니에요? 긴 게 크다? 긴 게 큰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우선은 이때는 A하고 B가 실수 기준으로 지금 식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당연히 증명 방법도 한 번은 해줄 건데 기억만 하고 있고, 얘네들은 크거나 같아. 뭐보다? 얘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이때도 우리가 어쩔 때 사용하냐라고 봤더니 또 이렇게 세 가지가 보이지. 세 가지. 예. 세 가지 보일 때 제곱의 합이 또 막 일정하다라고 나오니까 우리 일정하다라는 게 잘 모르잖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 얘네 값이 나왔어. 예. 근데 하나 가지고 못 구해. 셋 중에 2개의 만약 값이 나왔다. 그럼 이런 식 하나에 내가 뭐 범위를 내가 구할 수 있다. 부등식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 부등식이기 때문에 어떤 값 하나 딱 안 나와. 막 최대 값을 구하세요. 최소 값을 구하세요. 여기를 만족하는 뭐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들 똑같아. 이 셋 중에서 2개의 값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하나 얘네의 값을 내가 좀 구할 수 있다. 부등식으로 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1168번을 하기 전에 1169번. 지금 여기 식이 있는 거 1169번은 증명이에요. 증명. 얘네 식이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올 건데, 지금이 2분의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얘네를 성립함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제곱을 시킬 거예요. 그럼 제곱을 시킬 때 여기 문제에서는 2항 먼저 하래. 이항했고 얘네를 이제 통분을 해라. 그래, 통분을 할 때 여기 뭐 이제 가죠. 가식에서는 A 더하기 B에 빼기 2배의 루트 AB라고 쓸 수 있다는 소리에. 근데 얘네들의 식을 정리를 해놔야겠죠. 그럼 정리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쓰면 돼. A하고 B가 루트 A하고 루트 B에 곱이 나와있기 때문에 얘를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으로만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얘네 제곱 더하기 제곱에 빼기 2ab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얘네를 2배에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전체 제곱으로 쓸 수가 있다고. 병현아, 우리 산술기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너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는 2분의 얘를 a라고 얘를 b라 해가지고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꼴로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 루트 a를 a, 루트 b를 b 하니까 a제곱 b제곱에 마이너스 2ab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때 우리가 얘네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내가 알고 있잖아. 그제? 알고 있는데 언제 같을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같을 거냐.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 같을 거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 지금 산술기하 평균 쓸 때 요 식을 우리가 계속 쓰겠죠. A나 B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 예.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A하고 B 얘들 둘이가 같아야 성립을 할 거라고. 예. 그래서 지금 부등식을 보면은 0보다는 크다 또는 같다로 나와 있단 말이야. 야, 그러면 이 식도 이 식을 그냥 봐봐. 얘네가 0이랑 같으려면 분자가 뭐가 돼야 돼? 분자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을 때 등호가 만족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단 등호는 이때 만족한다. 막 이렇게 해서 가로로 계속 쳐져 있어. 문제에서도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주자. 그러면 그 A, B 점을 조건 없으면 그거 뭐나요? A랑 B랑 다르면? 아, 그치.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만족을 할 건데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란단 말이야. 예. 그럼 최소값을 구하라 했을 때 우리 유형 문제 볼 때도 다 설명을 해줄 건데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왔는데 야, 얘네가 0보다 크다는 난 범위를 구한 거야. 그 값을 구하려면은 A하고 B 자리에 어떤 수들이 들어가서 값을 구해야 돼. 그 값을 구할 때 두 개는 같아요로 구할 거야. 문제 보면 알아요. 그럼 우선 1168번은 쉬우니까 패스하고 문제 하나로 가볼까? 였을 번은 72번? 오케이? 근데 얘는 생각보다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양수 A, B, C라 나와 있는데 야, 얘네를 그냥 이렇게 쪼개. 이제 이렇게 쪼개. 분모에다가 분자가 플러스잖아. A분의 B, A분의 C, B분의 C, B분의 A, C분의 A, C분의 B로 쪼개. 그럼 쪼개놓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A분의 B랑 여기 나오는 A분의 B랑 누구랑? B분의 A랑 산술기하 쓸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얘들은 크거나 같아요. 예. 뭐보다? 2배에 뭐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겠네. 왜? 루트 예. 안에 두 개를 곱해서 1이 나오게끔 내가 만들 거니까.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A분의 B랑 B분의 A에서 2보다 크거나 같아. A분의 C랑 C분의 A에서 두 개에서 2보다 크거나 같아. 그 다음 또 뭐 남았어? B분의 C랑 C분의 B 이렇게 해서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결론적으로 얘들은 6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T쪽 문제에서 이제 뭐 어느 값을 구하세요 나올 것 같으니까 앞에는 쉬운 문제밖에 없네요. 네, 뒤쭉 치고 나가죠. 1174번. 이제 우리가 산술기하를 쓸 때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를 이제 내가 앞에서 안 써도 당연히 있겠구나 또는 문제에서 이제 다 줄 거니까 확인하시고 3A 더하기 2B에다가 A 더하기 3 플러스
a분의 3 플러스 b분의 2 얘네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야, 얘네 최소값을 구할 때 지금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전개를 시켰더니 우리가 아는 식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 얘네들을 전개시킬 때 3a랑 a분의 3 9 3a랑 b분의 2 하니까 b분의 6a 더하기 얘네들 하면은 a분의 6b 더하기 얘네들끼리 곱할 때 4하고 나오거든. 얘들의 최소값을 구하세요인데 야 9하고 4는 애초에 값이 고정이잖아. 얘네들의 최소값만 내가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눈에 보이지? 야 분모의 b 분자의 b 분모의 a 분자의 a니까 얘네들은 내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얘네들 산술기하를 쓴다면 바로 써버릴까 그냥? 얘들은 크거나 같을 바에 뭐보다 2배에 자기들끼리 곱한 거랑 크거나 같을 거야. 그래서 루트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돼? b, b, a, a 약분되니까 36 들어간다고. 이해서 됐냐? 그러면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1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얘 자체가 1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이제 전체 식은 얘들이 13이니까 25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내가 쓸 수 있다는 소리지. 최소값은 25. 갖고 하는 문제가 여기 76번이 있긴 하네. 76번은 한 번 더 먹을까? 76번? 예? 1176번 76번에 딱 나와 있는데 갖고 하는 문제. A가 양수일 때 A 빼기 A분의 1에다가 A 빼기 A분의 16이 있는데 최소값이 있고 그때 A값 이렇게 나온다고. 그때의 A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난 얘네들 전개 당연히 해야겠지. 전개하면 A제곱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 플러스 A제곱분의 16이라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식 정리만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6 빼기 17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나는 뭘 구해야 된다고?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6 얘네의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때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최소값은 하고 식 쓸 거니까 2배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냥 얘들끼리 곱한 거. 그래서 16하고 들어간다. 16. 그럼 얘네는 8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얘가 8이니까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9인 거고 그때 A값을 K라고 할 거래. 그럼 그 A값을 어떻게 구해야 돼? 얘네 둘이가 같을 때라고 구하자고. 우리 산수기가 뭘로 했어? 얘네 A제곱 플러스 A제곱 분의 16으로 했잖아. 그치? 얘네 둘을 더한 걸로 봤기 때문에 이때 같은 값은 A제곱은 그러니까 이때 11에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여기 뭐 가로치고 단 등호는 A제곱하고 A제곱분의 16이 같을 때 만족한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그때 A값 어떻게 구하는 소리야? 그냥 A제곱은 A제곱분의 16을 만족하는 A값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양수일 때 라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식만 풀어주면 되죠. A는 2 그리고 어차피 터프 문제를 좀 빼고 할 거니까 나머지 문제는 숙제로 하는 걸로 하고 뒤에 넘어가서 1182번 이제 여기부터가 조금씩 더 복잡하죠.
x가 5보다 큰 실수 x이고 x 더하기 x 빼기 5분의 1의 최소값 그때 x 값을 여기도 나오네. 그때 x 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긴 해야 돼요. 산술기하를 쓰고 싶으면은 각각 우리가 뭐 어느 두 수의 합을 뭐 두 수의 곱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건데 그 두 수가 다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얘네를 보고 x 빼기 5는 0보다 큰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얘도 보니까 x 빼기 5가 분모에 있잖아. 그럼 여기를 우리가 x 빼기 5를 내가 임의로 만들어 줘가지고 뒤에 플러스 5까지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형태가 맞춰졌지. 얘하고 얘네 둘을 내가 산술계를 써가지고 뭔가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은 크거나 같아 뭐보다 2배 하고 나서 루트 해가지고 2개 곱할 거니까 1이네. 예. 얘네들은 2보다 크거나 같네. 예. 그지? 그치?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때 오, 더. 실은 그냥 이렇게 써야겠다. 얘는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나오는데 그럼 이때 등호는 언제 만족한다고? 그래서 괄호로 나온다고. 단 등호는 얘네랑 얘네가 같을 때 만족한다 라고 나온다고. 예. 그럼 x가 뭐야? 6이라는 소리지. 6. 오. x가 6. 왜? 얘하고 얘네가 같을 때 2일 거래. 얘네가 같을 때 2일 거래.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라는 소리잖아. 같을 때 2니까 이제 봐봐. 우리가 어느 수로 같을지는 몰라. 그때그때 문제마다 달라. 근데 같을 때 2일 거라며.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절반 나눠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x는 6하고 바로 나온다고. 아. 그래서 그럼 뭐 구해야 되냐? 그냥 구하면 돼요. 약간 느낌이야. 얘네가 이제 최소값에다가 그때 x값 그러면 n은 6 무슨 찾았나? n은 6이고 최소값은 7이네 7. 예. 그치? 전체 최소값은 7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 식 변형시키는 거는 헷갈리긴 할 텐데 한번 해보시고 야 그리고 막 모르는 문제 당연히 많을 건데 많을 때 해결을 어서 좀 공부 좀 해라. 저는 해결 나가서 재현아 이번 주부터는 그러니까 태수도 태수인데 홈스2 좀 질문 많을 거니까 와서 질문 공부 좀 해오고 다음에 넘어갑시다. 여기 있는 문제는 하나만 더 읽을까? 있어봐요. 문제 하나만 더? 우리 끝까지 가고 싶은데 7, 8, 3 몇 개 안 남았네. 내가 한 문제만 더 해보자. 네. 1186번 어. 가장 좀 복잡해 보이는 거 1186번 이. x는 1보다 크고 지금 x분의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x는 a에서 최소값 m을 가질 때 라고 나왔으니까 11 변형을 시키자고. 분모가 x분의 1이니까 분자도 내가 x분의 1로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더하기 4가 더 붙어야죠.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내가 분수 쪼개버리면 되잖아. x분의 1 플러스 x분의 1분의 4로 내가 할 수 있다고. 근데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x가 1보다 크니까 x-1은 0보다 크다고. 양수라고. 양수기 때문에 우리 왼쪽으로 여기 식 쓸 때 자연스럽게 약분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네들 해가지고 2배 더한 거는 크거나 같아. 2배에다가 루트 안에 얘네 둘을 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산술기야.
여기 4 나오죠. 병현아 4 나오지? 그러면 얘네는 4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내가 쓸 수 있다고. 그럼 최소값은 4인데 이제 이런 거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 최소값은 4인데 이때 괄호 치고 막 절반 등호는 x-1이랑 x-1분의 4랑 같을 때 만족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두 개가 같아서 최소값 4가 나오는데 얘는 2고 얘도 2라고. 그래서 x는 3이라고. 다음 장 389번. 뭐 이렇게 나와 있대요. 길이가 60m인 철망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4개의 직사각형이 이루어져 있고 전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야 그럼 우리 대충 할 줄 알겠네. 가로를 내가 x라고 놓을 거고 세로를 y라고 놨을 때 얘네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x 곱하기 y가 넓이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얘의 최대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 길이가 60m인 걸로 내가 사용을 할 거야. 그럼 전체 길이가 60이니까 그냥 가로 몇 개? 하나, 둘, 2x. 세로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5y. 야, 두 개 더한 게 60이래. 가지고 내가 뭔가 문제 풀면 되겠네. 그지? 얘네 둘을 더한 거는 크거나 같을 거야. 뭐보다? 2배 해가지고 루트 안에 2개 곱한 수 10xy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라고 내가 10을 쓰면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 xy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이때 식을 살짝만 변형 2로 나눠서 30은 크거나 같다 루트 10xy. 그럼 막 제곱도 하고 뭐 등등등 해야겠네. 제곱하고 10을 나눌 거니까 제곱했으면 900에다가 90은 xy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그지? 제곱시키고 10으로 나눌 거니까. 그래서 xy 최대는 90. 91번도 할 거예요. 여기들 많이 나와서 91번이랑 94번이 똑같은 문제야. 유형상으로는. 기울기가 음수고 뭐 P점을 지나가지고 X축, Y축으로 만나는 점은 AB.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야 그럼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소리가 이제 또 느낌이 오잖아. 얘네 가로 길이 X로 잡을까 그냥? X 세로 길이 Y라고 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가 뭐야? 2분의 1 XY야. 2분의 1 XY의 최대를 구하세요 라고 나올 건데 저기 힌트들이 나와 있잖아. 야 힌트들 보니까 나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x라 잡았지. a의 좌표를 내가 뭐라 생각하는 거야? x, 0이라 생각한 거야. b의 좌표를 뭐라 생각했어? 0, y라고 내가 생각한 거지. 근데 야 a 점하고 b 점은 절편이잖아. 절편. 근데 x, y를 쓰면 문자가 꼬인다. a, b로 쓰자. 문자를 물러나도 상관없다만 a, b로 쓸게요. 제 문자가 꼬여버리니까 2분의 1 AB의 최대. 그러면 야 절편이 나왔을 때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었다고. 그거 어떻게 구했어? A분의 X 절편분의 X 플러스 B분의 Y 절편분의 Y는 1이다 라는 게 있었지. 네. 그럼 얘네 그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데 이때 우리 문자 4개니까 하나 해주고 가야 돼. 야 얘네가 2,3을 신할 거래.
x하고 y 자리에 2하고 3을 대입하면 성립을 할 거래 라는 말이지. 예. 그럼 걔네들은 크거나 같아. 뭐보다 2배의 루트 안에 a-b분의 6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그냥 a,b의 최대 구해버리면 된다는 소리. 그러면 루트 a,b는 2루트 6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해버리고 a,b 값은 24보다 크거나 같아 라는 말이죠. 그래서 a,b의 최대가 아니라 최소구나. 최소가 나와야 되는데 최대라서 그렇네. 그래서 a,b의 최소값이 24고 넓이인 2분의 1 a,b의 최소값은 12다. 삼각형이잖아 삼각형. 2분의 1 a,b 구했어야지. 우리 딱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봅시다. 저는 1196번 아까 말했던 코시슈바르츠. 우리 코시슈바르츠는 이거를 만족을 할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을 할 거니까 증명하는 방법. 얘들도 똑같이 이항을 시켜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을 할 거야.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식을 전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얘네를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 번씩 나오니까. 그리고 보통 이런 구천의 문제들은 잘 너네 손으로 안 쓰게 나오죠. 얘네가 전개한 거, 그러니까 뒤에 것들도 내가 뭐 제곱을 풀어줬을 때 얘다가 빼기 2xy 빼기 b제곱 y제곱에 대해서 확인하자. 그러면 얘네들이 사라지는 게 있을 거다. b제곱 y제곱 a제곱 x제곱 사라지고 남는 것들을 쓰니까 a제곱 y제곱에 b제곱에 x제곱에 마이너스 2ab xy가 나오는데 얘네를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ay 빼기 bx의 전체 제곱으로 내가 적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얘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이때 나오는 것들은 a하고 b가 어쨌든 제곱으로 다 식이 써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음수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실수라는 조건만 있으면 돼. a하고 b는 실수. 물론 양수다라고 나와도 적용 가능하다는 소리. 그럼 이때 우리 코시슈바르츠에서도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럼 어때 등호 성립하냐? 경현아, 어때 등호가 성립하냐? 여기도 봐봐. 이제 봐봐. 너도 똑같이 얘네를 제곱했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래. 그럼 얘네가 0 나와야 된다는 소리네. 그래서 AY하고 BX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할 건데 얘네를 조금 식을 변형을 시켜서 A를 X 분모로 A분의 X B를 Y의 분모로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형태가 지금 책에서는 얘네가 0이다로 나와 있죠. 어느 형태로 나오든 문제가 어느 형태로 나오든 그냥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때도 등호가 성립할 때는 쟤네들이 같을 경우 그래서 1195번은 그냥 그대로 이거 적용시키면 될 것 같은데 1199번 이렇게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는 3개짜리도 나와요. x제곱 y제곱 z제곱이 4이고 우리가 뭘 구해라? x 더하기 2y 빼기 2z 하는 거에 최대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 문제 푸는 거 원래 코시 할 때 지금 이 문제를 해주는 이유가 95번 해주면 99번 못 풀 것 같아가지고 99번 지금 이 제곱의 합이 4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네 구하라며. 그러면 난 식을 이렇게 쓸 거야. 얘네가 우리가 저 형태를 맞출 거니까 x 더하기 2y 빼기 2z의 제곱은 작거나 같아.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이 문자 앞에 있는 개수들의 제곱의 합 먼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이렇게 제곱의 합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의 제곱의 합 들어가야 돼. 문자에서 봐봐. 지금 이 1차식이란 말이야. 1차식의 제곱에 얘들은 작거나 같을 거야. 뭐보다 작거나 같을 거냐? 앞에 있는 개수, 제 개수의 제곱의 합. 그래서 괄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자의 제곱의 합 두 개를 곱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라고 이게 꼬시쇼 가르치라고. 알겠지? 그럼 이대로 우리가 식만 쓰면 된다는 소리네. 얘네 4에다가 1이니까 9 곱하기 얘네가 4 보다 얘네들이 작거나 같을 거다 라는 말이니까 얘 36이라서 6의 제곱이죠. 6의 제곱보다 얘네가 작거나 같을 거래. 그래서 최종적으로 x 더하기 2y 빼기 2z라는 녀석은 둘 다 내가 제곱이니까 제곱을 없애면서 갈 수가 있지. 마이너스 6부터 6까지의 범위를 가진다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최대가 6, 최소가 마이너스 1195도 똑같이 적용하는. 깔끔하게 1201번까지 하고 내일은 함수 합시다. 여기 호시시버르츠 부등식 도형에서의 허용 여기도 똑같아요. 식이 안 나와 있는데 너네가 식 써서 알아서 해봐라 라는 말이니까 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그러면 원을 그리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직사각형 생겨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이 지름이다란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5. 그럼 나머지 것들을 x하고 y라고 문자로 넣고 시험하면 되겠네. 그래서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내가 뭐 구해야 돼? 2x 더하기 2y의 최대를 구해야 돼. 2x 더하기 2y. 그럼 쟤네의 최대를 구하라는 소리가 어떻게 고시를 이용한다고? 2x 더하기 2y 1차식의 제곱은 작거나 같을 거야. 뭐보다 작거나 같아? 개수의 제곱의 합 곱하기 문자 제곱의 합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라는 말. 그러면 개수의 제곱의 합은 8이에요 8 곱하기 문자 제곱의 합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피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곱의 합은 25지. 25 8 곱하기 25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얘네들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그럼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랬기 때문에 얘네들 200이죠. 200. 그래서 2x 더하기 2y는 루트 200 10루트 2보다 작거나 같고 뭐 마이너스 10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길이죠. 얘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긴 써야 돼. 0보다 크다고 써야 돼. 0보다 크다. 범위를 굳이 쓸 거면. 그래서 길이의 최대값은 10루트 2다. 루트 200.